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전체에 대한 경계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쭉 이제 말로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유전체의 경계면 조건입니다. 그 유전체가 다르면 면과 면 사이에 경계면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가 있겠느냐? 그걸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요. 경계면 양측에서 수평, 다른 말로 나올 때는 접선이라고 나옵니다. 성분의 전개의 세기는 서로 같다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말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유전체에 대한 경계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상에서 수평이나 접선이란 글자가 나오면 전개의 세기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다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요거 이제 말로 물어봤을 때고요. 수식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가 유전율 입실론 1, 밑에가 유전율 입실론 2래요. 그럼 유전율이 다르다는 얘기는 매질이 다르다라는 얘기야. 그럼 매질이 다르면 둘 사이 이렇게 경계면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계면에 대해서 수평, 접선이라는 얘기는 나란하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나란하게 간답니다. 2원이. 그 다음 밑에도 나란히 가. 2, 2. 근데 이렇게 1, 2라고만 써놓으면 이게 수평인지 수직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상에서 수평이다, 접선이라는 거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아래 점자 t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 t가 붙어 있으면 아무 말이 없어도 수평, 접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경계면 양측에서 수평에 대한 전개색이 두 개를 구해보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T1과 T2는 서로 같답니다.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연속적이라고 쓰셔도 돼요. 근데 T1과 T2는 수평, 접선에 대한 전속密도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지 않은 거를 불연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개는 수평이나 접선일 때 서로 같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전속密도 D는 수평이나 접선일 때 서로 같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가 돼야 됩니다. 같지 않다가. 그래서 전개는 서로 같고 전속密도는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거. 그게 기억하시면 돼서 전개는 같으니까 연속적, 전속密도는 수평, 접선일 때 같지 않으니까 불연속적이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계면 양측에서 수직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다른 말로는 법선이다 그럽니다. 수학적으로. 성분의 전속密도는 서로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이제 말로 물어볼 때요.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이나 법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속密도가 서로 같은 거다라는 거죠. 어느 때 뭐가 같은지 잘 보셔야 돼. 수평이나 접선일 땐 전개의 세기가 같은 거고 수직이나 법선이란 말이 나오면 전속密도가 같은 거고 그때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위에는 이제 유전율 입실론 1이란 매질로 뭔가 채우고요. 밑에는 입실론 2라는 매질을 채워서 그럼 유전율이 다르다는 얘기는 재질이 다른 거니까 둘 사이 이렇게 경계면이 만들어져. 이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이래요. 경계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전속密도 D1, D2가 존재한대요.
근데 이렇게 원, 투라고만 써놓으면 이게 수직인지 수평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게 수직 성분이라는 걸 우리가 수식상에서 나타낼 때 N자를 이렇게 붙여준다. 그래서 이 N자가 아래 첨자로 붙어 있으면 아무 말이 없어도 이거는 수직, 법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경계면 양측에서 수직이나 법선이었을 때 전송 밀도는 서로 같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써보니까 이렇게 돼요. D, N, 1과 D, N, 2는 서로 같습니다. 같은 거니까 연속적이다라는 말도 씁니다. 또는 다른 말을 쓸 때는 뭐 불변이라 하셔도 돼. 이게 10이면 이것도 10이니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속적 불변이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EN1하고 EN2는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전개는 서로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같지 않은 걸 불연속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전개는 수평, 접선일 때 서로 같고 전송 밀도는 수직, 법선일 때 서로 같다. 그래서 말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수식상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옳은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야 하고 반대로 써놓고 이제 골라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말로도 좀 알으셔야 되고 수직이냐 수평이냐를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요. 입사각과 굴절의 각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시험 문제상에서요. 입사각 들어가는 각을 세타1이라고 주고요. 굴절 꺾이는 각을 세타2라고 줬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문제상에서 이렇게 줍니다. 위에는 유전율 입실론 1, 밑에는 유전율 입실론 2예요. 그럼 유전율이 다르면 매질이 다르니까 이렇게 경계면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 성분을 잡아 90도가 되게끔. 그래서 이걸 수직, 다른 말로는 법선이다 그럽니다. 그때 전개나 전송 밀도가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는 전개 E1과 전송 밀도 D1이 존재한대. 그때 입사각은요. 이 수직에서부터 이루는 각을 입사각 세타1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계면을 통해서 갈 때는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굴절이 일어나, 꺾여 일어납니다. 입사에 대한 굴절이 일어나서 E2, D2가 굴절이 돼서 나가. 그때 굴절 각도 요 수직 성분과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다 그래. 세타2.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경계면과 전개가 이루는 각을 주면은요. 90도에서 이거 빼야지만 입사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입사각이나 굴절각은 항상 뭐다? 수직에서부터 이루는 각을 얘기하는 거다. 굴절각도 수직에서부터 이루는 각이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 이렇게 입사각과 굴절각을 주면은요. 전개 옆에는 뭐가 붙냐면 사인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전송 밀도가 오면은요, 코사인 성분이 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개를 나눠서 탄젠트 공식이 나오죠. 옆에 유전율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기본 공식입니다. 그래서 입사각을 주면 전개 옆에는 사인 성분이 붙고요. 전송 밀도 옆에는 코사인 성분이 붙고요. 탄젠트 옆에는 유전율이 온다라는 건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1, 1, 2, 2 같은 성분끼리 곱해요. 1, 1, 2, 2 같은 성분끼리 곱하는 거야. 2, 2, 1, 1 나눗셈도 같은 성분이 나눗셈으로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탄젠트를 뒤집고 싶어 그러면 유전율도 같이 뒤집으셔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서 입사각이나 굴절각을 주면 전개 옆에는 사인, 전송 밀도 옆에는 코사인, 탄젠트 옆에는 유전율이 온다라는 건데 순서 잘못되면 안 돼서 1, 1, 2, 2 같은 것끼리 곱해. 1, 1, 2, 2 같은 것끼리 곱하는 거예요. 나눗셈 할 때도 2, 2, 1, 1 같은 자리끼리 와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비례관계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쯤에 입사각, 굴절각 식을 이용해서
세타2 굴절 각이 세타1 입사각보다 큰 값으로 주면은요 유전율 입실론2도 입실론1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속밀도 D2도 전속밀도 D1보다 큰 값이 나와. 그래서 요 세 개는 같은 쪽으로 부등호가 되어 있으니까 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럽니다. 근데 딱 하나만 부등호가 반대로 나와요. 전개 하나만. E2하고 E1을 비교해보면 E1이 E2보다 더 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등호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 그래서 굴절각이 크다라고 줬으니까 세 개는 같은 쪽이 커야 돼. 전개만 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입사각이 더 크게 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요 세 개는 같은 쪽으로 돼 있어야 되고 전개 하나만 반대로 부등호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서 꼭 굴절각이 크다고 보장은 없어요. 입사각이 더 크게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세 개는 부등호가 같은 쪽으로 되어 있고 요거 하나만 부등호가 반대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 이제 말로 나오는 거 하나만 더 써보면요. 전기, 전, 속, 선은 유, 전, 유리 큰 쪽에 집속됩니다. 이 집속이라는 얘기는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모인다. 그래서 전속선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인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이거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어떤 동그란 구도체가 하나 있는데 안에가 입실론 2고요. 바깥에가 입실론 1이래. 근데 전속선을 줬는데 이렇게 주더랍니다. 전속선에 갖고 이렇게 뒤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1, 2 중에 유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그림상에 보시면요. 전속선은 유전이 큰 쪽에 집속 모여야 돼요. 그러면 2 쪽하고 1 쪽에 보면 2는 오므라들어 있고요. 1 쪽은 퍼져 있어요. 이게 오므라들어 있다는 얘기 서로 모여 있다는 얘기야. 퍼져 있다는 얘기는 모이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모여 있는 쪽이 유전율이 커야 되니까 2가 1보다 커야 돼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주고 유전율 관계 물어보면 오므라든 쪽이 모여 있는 거니까 큰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전율이 크면 전속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그쪽에 전속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서 이게 전기력선으로 나오면 반대야. 전기력선은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작은 쪽이 전개가 커요, 오히려. 그래서 전기력선은 유전이 작은 쪽에 모이는 거고요. 전속선은 유전이 큰 쪽으로 모이는데 주로 이제 전속선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서 경계면 조건에 대한 거는 요 정도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말로 이제 설명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입사각, 굴절각 줬을 때 이제 특징에 대한 거 좀 쓴 거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고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하나 간단히 볼게요. 그럼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 스몰 f를 쓰고요. 면적당 받는 힘이다. 단위가 뉴턴 퍼 메타죠. 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야. 근데 이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은 누가 발견했냐? 맥스웰이 발견했다 해서 이건 맥스웰의 변형력이다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옳은 것은 그럼 맥스웰에 대한 변형력이다 된 거 체크하시면 돼. 근데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이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상에서 조건을 부여한대요. 전개가 경계면에
수평 입사시 또는 수직 입사시 이렇게 줍니다. 수직 입사시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유전율이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줬다 가설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가 유전율 입실론 1, 밑에가 유전율 입실론 2래요. 그럼 유전율이 다르면 매질이 다른 거니까 경계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경계면에 대해서 전개가 경계면의 수직이래. E1, E2, 수직이랍니다. 그럼 전개가 수직으로 들락거리면 전속密도도 D1, D2가 수직으로 들락거리는 거지. 그랬을 때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봐. 그러면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본 거예요. 그럼 유전율이 있고 전개, 전속密도가 있으면 힘이 작용하는데 수직이었을 때는요. 잡아 당깁니다. 위로 잡아 당기는 힘 F1과 밑으로 잡아 당기는 힘 F2가 작용해. 그러면 서로 잡아 당기는 거잖아요. 당기는 힘은 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장응력이라는 것이 존재해. 서로 당기는 힘이. 근데 문제에서 어떤 공식을 쓸 거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수직이 때는요. 경계면 양측에서 전속密도가 같다 그래서 D1하고 D2가 서로 같아. 그럼 이게 10이면 이것도 10이니까 하나의 D라고 써도 되네. 그래서 전속密도가 일정한 거죠.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면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전속密도 들어간 공식을 써보면 F는 2 입실론분의 D 제곱입니다.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 그럼 이제 이 정해져 있죠? 전속密도 똑같잖아. 그럼 유전율하고 무슨 관계냐면 반비례 관계예요. 그럼 이 유전율 값이 큰 값이면 힘은 작은 거지. 만약에 유전율이 작으면 힘은 오히려 커지는 거지. 그럼 이제 입실론 1, 입실론 2 중에서 유전율 작은 쪽이 힘이 더 센 겁니다. 그래서 2에서 1을 빼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F2에서 F1을 빼시면 돼. 근데 밑줄 2분의 D 제곱은 공통이고요. 유전율에 대해서 반비라는 거니까 작은 거를 앞에다 놓으시면 되지. 입실론 2분의 1 빼기 큰 거를 뒤에다 놓으시면 돼. 입실론 1분의 1.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 그래서 이게 공식입니다.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는 거의 출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찾는 문제를 출제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개가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했다. 수직이다 들어가면 전속密도가 일정한 거니까 D 들어간 거 찍어 놓으시고요. 유전율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작은 거, 큰 거 넣어서 뺀 거 찍고 나오시면 된다. 유전이 작으면 힘은 센 거고 유전율이 크면 힘은 약한 거니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나머지가 전체 힘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건 수직 입사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전개가 경계면에 수평 입사시 이렇게 나오다 했어요. 단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다라고 줬다 가설을 세워볼게요. 그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지. 위에 유전율 입실론 1, 밑에 유전율 입실론 2야. 그럼 유전이 다르면 매질이 다르니까 이렇게 경계면이 만들어지겠네. 이 경계면에 대해 전개가 수평 나란히 간답니다. E1, E2. 그럼 전개가 수평이면 전속密도도 D1, D2로 수평으로 존재하겠죠. 그럼 이제 유전율하고 전개, 전속密도들이 있으면 이 면에 힘이 존재해요. 유전율하고 전개, 전속密도가 있으면 이 면에 힘이 존재하는데 힘을 맥셀이라는 사람이 찾아보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 F1과 밑에서 누르는 힘 F2가 존재한대요. 그럼 위아래에서 누르는 힘을 갖다 압축한다 그래서 압축응력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수직일 때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면을 끌어당기는 인장이라는 것이 작용하고요. 요거는 누르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럼 그때 작용하는 힘은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본 거지. 그럼 일단은 문제상에서 수평 입사시래요.
그럼 수평으로 입사하면 경계면 조건에서 위아래에서 전개색이 같다 그랬죠. 수평이나 접선일 때는. 그럼 2원과 2투가 서로 같네. 그럼 똑같은 값이니까 하나 2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2, 전개가 일정한 겁니다. 이게 10이면 이것도 10이니까. 그럼 면적당 받는 힘 중에서 전개 들어간 공식 쓰면 F는 2분의 1에 입실론 2제곱입니다.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 그럼 이제 문제상에서 2분의 1 정해졌고 전개선 똑같은 거잖아요. 그건 뭐다? 유전율에 대해서 비례관계야. 그럼 유전율이 크면 힘도 큰 거지 뭐. 근데 만약 유전율이 작으면 힘도 작아집니다. 그럼 유전율이 1이 2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게 큰 힘이고 이건 작은 힘이야. 그럼 위에서 누르는 힘과 밑에서 누르는 힘, 힘의 방이 반대니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나머지가 존재하게끔 돼 있네. 그래서 F1에서 F2를 빼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2분의 1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2제곱은 공통. 단위는 면에 작용하는 거니까 뉴턴 퍼 메타 제곱이야. 그럼 유전율에 비례한 거니까 유전율 큰 걸 앞에다 놓고요. 유전율 작은 거 뒤에다 놓고 방향이 반대니까 뺄셈 해주시면 돼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공식 유지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수직일 때는 전속密도 같으니까 D 들어가 있고 유전율하고 반비례다라는 거. 수평이다 그럼 전개가 똑같은 거니까 전개 들어간 거 찍어주고 유전율하고 비례 관계니까 큰 거 작은 거 뺀 거 찍고 나오시면 돼서 모양 찾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로 나오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힘의 방향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말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부등호로 줬다 가설을 세워볼게요. 입실론 1하고 입실론 2가 있는데 1이 2보다 크다라고 줬어. 그럼 힘의 방향을 물어보면 큰 데서 작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1에서 2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입실론 1에서 입실론 2 쪽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된 거 답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이 큰 데서 작은 쪽으로 힘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고서 이러한 정도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식을 여기 지금 써놓은 겁니다. 수직이면 전속密도가 같고요. 유전율의 반비례하니까 작은 거 큰 거 넣고 빼시면 돼. 수평이다 그러면 전개가 같은 거니까 유전율이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이 큰 거 작은 거 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힘의 방향 유전이 큰 데서 작은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거 나열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예로 하나만 볼게요. 뭐 말로 나온 건데요. 2종의 유전체래요. 그 2종이라는 얘기는 종류가 2가지라는 얘기니까 서로 다른 유전체라는 얘기야. 서로 다른 유전체 사이에 경계면의 전하 분포가 없을 때 경계면 양쪽에서 맞는 설명, 맞는 거니까 옳은 거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개는 수평, 접선 성분일 때 서로 같고 전속密도는 수직, 법선 성분일 때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4번이 답이네. 그래서 전개는 접선, 다른 말로는 수평일 때 서로 같고 전속密도는 법선, 다른 말로는 수직. 성분일 때 서로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4번이 답입니다. 뭐 수식상으로 뭐 입사각, 굴절각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아까 전개 옆에는 사인이, 전속密도 옆에는 코사인이, 탄젠트 옆에는 유전율이 온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 뭐 전속선은 유전이 큰 쪽으로 모인다라는 거, 또 비례 반비례 관계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경계면에 작용한 힘의 공식도 좀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경계면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